시간이 됐으니까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좀 늦게 도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개석이 원장님의 정말 강의 좋으시죠? 예.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막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과 또 내일 이틀 동안 좋은 강의 해주실 개석이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교수님 인사도록 진행하려합니다. 공수입니다. 교수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 장장 쉬는 시간 포함해서 4시간 동안 제가 인문이라는 것, 또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째 인문 또는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제가 좀 중복된 이야기를 했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그 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죠. 동양과 서양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렇게 서양에서는 휴메니타스라고 해서 뭐 인문학 그렇게 했고 또 동양에서는 주역에서부터서 벌써 공자의 10위 가운데 또 인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문이란 말과 인문학의 출발, 사람다움, 사람이 되어가는 인간의 본성, 본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인문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4시간 정도 풀었으면은 상당히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집니다. 자, 오늘은 오늘과 내일은 너무나 익숙하게 이렇게 들어오셨던 풍류란 말에 대해서 자, 풍류. 자, 풍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선조들 또는 동양 선인들 사이에서는 풍류가 어떤 의미로 삶 속에 이렇게 녹아들어져 있는가? 그걸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은 풍류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동양에서 특히 한국과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내일은 시가 속에서 풍류가 어떻게 녹아져 있고, 선인들은 그 풍류를 어떻게 즐겼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담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우선 풍류하면은 현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은 많은 용어들 가운데 가장 오해를 받는 단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져요.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풍류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자연과 삼아서 자연을 즐기고 노래와 가물을 한 것으로 상당히 정확하고 아주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풍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강덕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예요? 사전에 공부들을 하고 오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풍류하면은 먹고 노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제가 금방 모두에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런데 되게 풍류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고 바람 피고 아침부터도 바람 피고 그럼요. 내가 갑자기 깜짝 놀랐네. 어떻든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당히 이제 풍류의 현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정확히 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풍류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놀고 아까 같이 질탕하게 뭐 여성들은 남성들하고 안 그런 건 몰라도 남성들은 여성들하고 질탕하게 어떤 자리를 이렇게 꾸며내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유흥적으로 이렇게 제가 수년 전에 친구하고 가까운 친구하고 저녁에 이렇게 술자석을 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그래요. 이제 뭐 다양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가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뭐 큰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해온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상과대학을 나와서 또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는 책도 이렇게 많이 봤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술 마시다가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형제들은 그 형제가 몇 명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형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우리 형제들은 풍류가 강해가지고 세기 전에도 풍류가 강하지. 그래서 나도 좀 즐겨온 편이네. 그래서 뭔 의미인지 금방 와닿기 때문에 나도 즐겨온 편이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저녁에 형제들이 노는데 자네 형제들 풍류가 강하다고 그런가? 그렇게 우리는 뭐였다 험한한 자 이것저것 없이 무조건 술판 벌려서 새벽 2시 3시까지 가보네. 그래서 그것이 풍류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것이 풍류지 무엇이 풍류단가? 그래. 나도 새롭게 알았네. 그리고 이건 거의 조사만 틀리지 본문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풍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훨씬 더. 그래서 금방 이렇게 앞에 두 분 선생님이 말씀 이렇게 하셨듯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매개체로 음악과 시와 노래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자연 속에 놀면서 인격을 이렇게 도야시키고 여러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 우리는 지금 풍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면은 고대에서부터도 그랬느냐? 그랬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어와 한국어는 우리나라하고는 많은 차이점을 낳게 돼요. 더 고대에는 같았을란간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풍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선 그렇게 자연을 노래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매개체로 뭡니까 금방 시, 가, 무, 음악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기본적인 학식, 인격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면서 그 인격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그 하나의 그 껍데기에 불과한 노래라든가 어떤 음악이라든가 또 어떤 시를 이렇게 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학문적인 이제 소양이 바탕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외향적인 것들이다 그 말이죠. 더 깊이는 뭐예요? 인격이 닦여져 있는 상태. 그 인격이 닦여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까 그렇게 방탕하게 노는 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풍류라는 것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풍류는 문헌상으로는 언제부터서 대두가 되었을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교재로 만들어 내놓은 것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왔죠. 오늘 2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도 교재에 많이 안 나온 내용들일 겁니다. 주로 아주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실어놨기 때문에. 자, 금방 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쓰면은 바람 풍자에다가 물 흐를 유자지요. 그래서 두 가지로 봐요. 바람이 분다라는 의미도 되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들을 자연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 단어 속에서. 이제 문헌상으로 보면은 풍류라는 한자말의 단어가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서 약 한 1800여 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1800입니다. 물론 중국 고서에 먼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적들이, 사서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그랬죠. 외세의 침입에 있어서 특히 일제 강점기 때 또는 그 이전에 이제 고려시대 때도 몽고의 어떤 전란이라든가 많은 외세의 침입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사서들은 오죽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서가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다는 말은 좀 어부성설이지만은 저게 두 가지를 치면 뭘 칩니까? 하나는 정사라고 이야기하는 김부식 선생이 지었던 삼국사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일연이 지었다라고 하는 삼국유사. 이 두 책이 공식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그 이전에 많은 사서들은 전란 속에 다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안 가봐서는 모르지만은 일본애가 우리 사서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세안도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고. 자, 어떻든 풍류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 말기, 그 다음에 위나라 초기, 대개 AD 200년을 중심으로 해서 AD 200년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1800년 전이죠.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시인 가운데 한나라 후기 때 왕찬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왕찬이라는 시인이 지었다라는 시 가운데에 이건 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시 속에 사자로 되어 있는 시 속의 풍류란 말이 거의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풍류, 자, 운산, 일별, 여우다. 이런 시귀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풍류란 말이, 이게 지금 중국 문헌상으로는 1800이었는데 처음으로 풍류란 말이 문헌상으로는 등장을 했다. 이제 물론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고서가 나올 수 있을라는 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AD 200여 년 전에 후한 때 왕찬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 가운데 여기서 풍류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흩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연의 아주 거침없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일별, 한 번 이별을 하니 비와 같구나.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어떤 이렇게 순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른다라고도 않고, 이거를 흐를 유자니까 바람이 분다라고도 그냥 해석을 해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흩어지니 일별, 한 번의 이별이 비와 같구나. 이건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죠. 자, 여기 다 시인들이시고 다 글을 쓰신 분들이니까 이 느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 사자로 되어 있는 시기 가운데 풍류란 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무렵에 후한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거의 같은 시기 무렵에 중국의 유명한 한나라 시대 때 중국은 사실 본격적으로 한나라가 이제 제국을 형성을 하면서 모든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 이전에는 진시황이 통일을 했을 때는 15년밖에 되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 진나라가 멸망을 해버리고, 자, 한나라 후한 때 반고라는 사람이 지었다라는 유명한 역사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자, 한서라는 책이에요. 한서. 자, 반고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반고. 한서니까 한나라의 역사예요. 언제 때부터냐면은 한나라를 세웠던 고조 유방 때부터서 전한이 멸망할 때까지. 전한이 멸망할 때는 누가 전한 멸망 끝터리에 신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왕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왕망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왕망이 신나라를 세워서 멸망을 하고 다시 후한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한 200년. 그래서 광무제 유수라는 사람이 다시 한나라를 건국을 해가지고 후한이 200년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전한 200년, 후한 200년. 그래서 한나라는 400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중간에 있는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 왕망이라는 사람의 때까지 반고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역사를 썼어요. 역사를 썼어요. 이게 참 그 중국의 이 사서들은 역사책인데 사서들은 그렇죠. 사마천이 썼다라고 하는 사기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썼지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역사를 완성을 해라. 그래서 사망 오제에서부터서 한 무제 때까지 3000년 정도의 역사를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여기는 이제 불과 한 200년 남짓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도 반고 혼자서 이 방대한 양을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반표라는 사람이 역사 이 한서를 쓰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아들한테 완성을 해라. 그런데 또 아들 반고도 완성을 못하고 그 여동생 반고의 여동생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서를.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이죠. 이 한서의 형법지에 자 형법 한서의 형법지에 풍류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면은 형법지에 풍류가 덕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풍류가 덕후했다. 그렇죠. 자, 풍류가 덕후. 이거 도타울 독자예요. 인심이 두껍고 아주 좋다는 이야기예요. 돈도구다 할 때 그 독자입니다. 그 다음에 후자는 두터울 후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덕후면은 사람의 마음, 인심, 인정 이런 것들이 도탁다, 두껍다, 넉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면서 이 글을 썼냐면은 반고라는 분이 한나라 때 한 효문제가 등극은 이래. 자, 효문제라는 사람이 등극을 한 이래. 효문제는 한나라의 5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대에 고조, 유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효문제는 5대 황제예요. 자, 5대 황제의 효문제. 효문제가 등극하면서 관리들이 일을 하는데 대단히 만족해하고 백성들의 재산이 불어가면서 인심이 대단히 후해졌다. 그러면서 이 말을 써요. 풍류가 돈우해졌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왕찬이 썼던 풍류, 운산, 일별, 여우에서 나와 있는 풍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풍류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연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야기를 했죠.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흩어지니 한 번의 이별이 빗물과 같구나.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처절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의 현상만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관리들이 효문제가 등극한 일에 한서에 들어서 효문제가 등극한 일에 관리들이 일에 만족을 하고 백성들의 재산이 늘리면서 살기가 편해졌다. 그러면서 풍류가 돈우해졌다. 이때 풍류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풍속, 사람들의 인심. 전혀 의미가 틀리죠. 이때는 풍속이, 풍속, 그 다음에 풍습. 이런 의미로 쓰였다, 그 말이에요. 이거랑은 또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중국 역사 속에서 풍류란 말은 이런 스타일로 등장을 하지 다른 의미로는 등장을 잘 안 씁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연의 현상, 입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풍속과 풍습.
세상 사람들의 인심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중국에서 지금부터 1800여 년 전에 풍류란 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풍류란 말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쓰였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을. 왜 제가 이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풍류란 말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풍류란 말이 이거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풍류란 말이 등장한 게 바로 해운 최치원 선생이 썼던 글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해운 최치원 선생이 썼던 글 가운데. 자, 자, 고운이라고도 그러죠. 자, 고운. 그 다음에 또 다른 호는 해운. 최치원 선생이에요. 자, 해운 최치원 선생은, 시간이 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부산에 가면은 여러분들 놀기 좋은 바닷가가 어디가 있어요? 해운대가 있죠? 바로 최치원 선생의 호를 따가지고 거기를 해운대라고 붙였습니다. 그랬구나. 거기에서 돌으셨던 흔적을 따라서. 자, 해운 최치원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시간 나면은 하기로 하고, 이 해운 최치원 선생께서, 고운 최치원 선생께서 신라의 화랑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난낭이라는 화랑이 있어요. 자, 난낭이라는 화랑이 죽자 이 난낭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면서 지었던 비문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난낭비문인데 이 비문을 지으면서 서문을 지었어요. 서문을 지었어. 그게 난낭비 바로 서문입니다. 난낭비서. 난낭비서. 해운 최치원 선생이 난낭이라는 화랑을 죽음을 추모하면서 지었던 비문, 난낭비 서문에서 처음으로 풍류란 말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 사서에서. 그 난낭비 서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반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교재에는 쓰다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한 줄인가 두 줄밖에 쓰지 않았는데, 난낭비 서문의 내용이, 자, 국유현묘지도, 자, 왈풍류, 이 말이 나와요.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이름하여 풍류라고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사서에는 처음으로 나온 풍류란 말입니다. 해운 최치원 선생은 85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죠. 왜? 신선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600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 사서에는 등장을 해요. 근데 훨씬 이전에 등장을 했겠지만은, 제가 추측할 때는 등장을 했겠지만은 기록이 다 소실되어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 현묘한 도를 뭐라고 하느냐? 풍류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자, 설교지원. 그 현명한 도가 바로 가르침이고 교인데, 교를 세우는, 마련했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비상선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사의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선사에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자, 준비되어서 상세하게 쓰여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문구로만 보면 어째요? 최치원 선생이 이 풍류란 말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사서에는 난낭비 서문에 처음으로 풍류란 말이 등장을 했지만 이 문구로 보면은 풍류란 말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걸 풍류라고 하는데 그 풍류를 만들어낸 설교, 설해놨다. 그것이 어디에 상세하게 써 있어요? 선사에 상세하게 써 있다. 그 말이에요. 선사에. 그러면은 이미 선사가 어떤 책인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화랑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랑도 있죠. 나라에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일반적으로는 신선선자를 쓰지만은 선사는 화랑의 역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화랑세기를 이야기하는지 아닌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선사라고 하는 신선의 역사는 아니에요. 신선선자 쓰니까 신선의 역사? 우리나라의 신선이 그런 계보가 아니고 하늘의 도를 밝히는 어떤 뭐 천도를 밝히는 역사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렸지 무엇의 역사예요? 화랑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말이죠. 그 선사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교의 근원이. 그러니까 아까 한나라보다는 600년 정도 뒤늦게 나왔지만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풍류란 말이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풍류라고 하는 도가 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례 포함 3교. 신례 포함 3교. 진실록 포함되어 있다. 무엇이? 3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계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세계의 종교다. 자, 이 당시에 신라를 주름 잡고 있었던 종교는 종교적인 차원은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불교. 그렇죠. 불교가 있었고 그 이전에 유교.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도교. 노자, 장자 사상, 도가 사상. 들어오는 연대로 하면은 유교는 이미 BC 전부터서 기원 전부터서 우리 조선 땅에 지금 뭐 조선이라고 어떻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민속적인 차원에서의 도가 사상은 그 이전에 들어왔을라는 건 모르지만은 도교는 공식적으로 도교라는 이름하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AD 한 50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불교는 언제 들어왔어요? 불교는 그렇죠. 백제 침류왕 원년, 그다음에 고구려는 소수림왕 원년, 대개 370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대개 400년 정도 있다가 불교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500년 전으로 해서 500년 사이에서 600년 사이에 고구려 후기 때 이제 도가 사상은 도교라고 하는 종교적 차원의 도교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례 포함 3교. 어디에서요? 풍류란 말과 선사에서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접화군생이라고 합니다. 접화군생.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접화군생. 자, 그리고 차여. 뭐 두고 갔냐면은, 자, 이것은 접두사니까 그냥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즉, 효, 가. 그 다음에
출죽, 충, 국. 이것이 이 두 개가 뭐냐면은 노사구 지지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개가 노사구 지지고 노사구 지지고 노사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사구의 가르침이고 노사구의 처무이지사. 처무이지사 행불언지교. 한자는 그렇게 썩 어렵지 않고 제가 정자로 쓰니까 이렇게 필사했다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주사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주주사란 말이 나옵니다. 노사구란 말하고 주주사란 말이 나와요. 그러고 제약막작 중선봉행. 축건피자지화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문이 전 서문 난낭비 서문의 전문입니다. 이게 전문이에요.